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첫 정식 형사 재판에 출석해서 오전에만 40여 분간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12.3 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용이라는 주장을 거듭했고 계엄은 늘 준비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자, 우선은 두 분 의견 좀 들어볼게요. 장유인 변호사님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형식도 내용도 다 부적절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는 그 과정도 사실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 법원이 멀지도 않습니다. 물론 경호 문제 때문에 차량으로 가더라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런 배려, 고려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죠.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사실상 첫 공판은 언론에 공개가 됐었습니다. 비공개 동선으로 들어가서 첫 이 공판정도 국민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계엄의 최대 피해자는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권이 더 고려되고 우선시됐는지 좀 반문할 수가 없고 내용은 어떻게 보면 더 가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엄을 항시적으로 준비했던 전임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그게 계속 그렇다면 준비해야 될 사안입니까? 국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 상황 때 아주 예외적으로 국가 권한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항시 그런 부분이 머릿속에 있었다는 건 사실상의 자백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되풀이했던 이거 2시간짜리에 불과하다. 이것을 왜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냐. 더더군다나 지금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증인들은 내란몰이에 위축돼서 그런 증언을 했다고 폄훼했습니다. 본인의 지시를 따랐던 사령관과 군 병력입니다. 최소한의 염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진애 대변인, 그 출석 과정 또 내용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부적절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출석 과정에 있어서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팀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먼저 요청을 했다라고 하죠.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방청을 하고 있는 TV 카메라라든지 촬영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정리를 한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특혜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결국 법원에서 청사 방어를 위해서 그리고 법원은 검찰이랑 다르게 많은 분들이 오세요. 같은 시간에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접촉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국 청사 방어의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가한 것이고 그리고 촬영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 측에서는 이 촬영 신청 자체가 너무 늦게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그래서 다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특혜로 보이는 저는 뭐 법원에서 배려한 부분이다. 안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 선고를 받은 지 딱 열흘이 됐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지자분들께서 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은 누그러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조치들이 나중에는 조금씩 완화가 되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과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것들 때문에 공개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추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뭐 전직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서 재판을 출석한 건 처음이고 그리고 이제 재판부가 법정 안에 촬영을 안 한 것이 지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이번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까지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퇴거하던 지난 금요일에 대학생들이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측의 요청이기 때문에 50대, 60대, 70대 죄송하지만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2030, 40 청년들 대통령과 직접 인사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앞쪽으로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유튜브 영상을 보셨는데 강진애 대변인, 지금 당시 현장에 있던 자유대학의 대표와 부대표가 대통령실에서 대학생들에게 와달라고 했다. 앞쪽에 좀 배치해 달라고 한다. 이런 말을 직접 하기도 했네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서 서초동 사저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앞에 특히 대학교 그 과잠을 입은 그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점퍼. 학교 이름이 써져 있는 점퍼를 입고 나온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이것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좀 만들어낸 이벤트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준비가 되어 있던 모습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2030 청년들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히 남성들이 많이 공감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만 이제 서부지방법원의 난동 사건에 있어서도 그때 20대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부분들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물론 서부지방법원 사건 아예 별개입니다. 본인이 그동안의 메시지 관련해서 청년에게 굉장히 고맙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의 메시지도 청년에게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 있어서 2030 남성 청년들이 지지를 해줬을 때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리고 특히 민주당의 횡포에 대해서 2030 청년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8대 0으로서 파면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마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광장의 열기로도 굉장히 많이 이어진 것이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어떤 전횡으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 마비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과 국회, 민주당의 어느 일방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판단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 최후의 보루의 기관으로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은 광장의 열기, 특히 2030 청년들의 어떤 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문구가 아닌가라고도 보이거든요. 그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년에 대한 고마움을 좀 보이고 싶은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모습들이 연출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장윤 변호사님, 청년들에 대한 고마움을 위한 표현이라고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의도된 부분이 있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청년층을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안 되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지지층 중에 나이 분포별로 보면 어떤 분들이 더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내세우고 싶었던 거죠. 청년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금도 지지한다. 그것이 정확한 사실을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오히려 청년들의 지지가 부족하니까 의도적으로 과 점퍼를 어느 대학교임을 다 새긴 옷을 입고 전면에 내세웠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학생들도 대통령실에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청년을 들러리 세우고 정치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 오늘 중앙일보 칼럼에서도 지적했던데 더는 청년을 입에 담지 말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혜, 반공정. 오늘 재판 출석만 해도 특혜라는 의혹에선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느 전직 대통령도 누리지 못했던 특혜라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일 예민하고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 청년 세대인데 그런 걸 다 몰각하고 청년을 사실상 어렵게 하면 어렵게 했지. 민생을 쪼그라들게 하고 경제, 채용 이런 부분을 다 어지럽게 했으면서 청년을 본인들을 지지한다라고 내세우는 게 이게 책임 있는 태도입니까? 저는 굉장히 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낮춰잡아서 보고 있다. 아직까지도 대단한 우월한 그런 이 시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벗어나 있지 못하다.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준하 대변인, 그리고 그 모습도 포착이 됐더라고요. 윤 전 대통령 내외가 그 사저에 도착해서도 지지자들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여기서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어차피 대통령 5년 하나, 3년 하나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한 것이 이제 포착이 됐던데 어떤 것을 이겨 돌아왔다는 건지 한번 해석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그 아크로비스타 주민들께서 나와 계셨고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대통령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안한 마음 그리고 함께 그 위로하고 싶은 마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저것은 공식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로 한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좀 부적절한 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 이기고 돌아왔다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의 횡포에 대해서 짚어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쓴 것은 위헌 위법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힌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5년 하나 3년 하나 마찬가지다라는 형태로 이야기한 것은 본인을 5년 임기로 뽑아준 국민들께 예의를 다하지 못한 발언이 아니었나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다만 저 발언이 어떤 공식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지역 주민들과의 그냥 스몰 토크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스몰 토크 하지만은 참 많은 취재진들이 또 시청자 국민분들이 좀 지켜보는 광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시민들이 그 입을 주목했던 건 그래도 헌재에서 모르겠습니다. 다투는 과정에서는 본인의 일방적인 입장을 드러내더라도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들께 사과 메시지는 내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이었습니다. 이건 웬걸이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해석해서 본인의 명구스러움을 조금 좀 회복하고자 하는 좀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합니다. 헌법에 주권자인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예요. 5년 단임제로 대통령의 살림을 잘 살아주고 국격을 올리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챙겨달라는 당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년은 3년 하는 거랑 똑같다. 본인의 잘못해서 이 파면당했다는 거에 대한 반성, 과오, 인식 전혀 없어요. 국민들이 안중에도 없었다는 네. 겁니다. 그러면서 이기고 돌아왔다. 그럼 누구에게 이겼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으로서는 이 탄핵 국면에서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고함을 확인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시민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정치적으로 건강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마중물 삼아서 내가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부끄러움 없이 시민들 앞에서 아무런 경계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 전직 대통령,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면 좋겠습니까? 예, 저희가 오늘은 이 좀 내용을 좀 촘촘히 좀 밀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 김봉신 부대표님도 모셨는데 대선 지금 50일 앞이잖아요. 국민의힘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그 관계 정립 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한번 좀 설명과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국 지표 조사입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요. 출당시키고 정치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 50%. 네. 중립적 입장에서 법적 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27%. 계속 지지하고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 16%. 이 격차 좀 많이 났습니다. 출당시키고 정치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가 우리 국민 두 분 중 한 분 절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이거를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대구, 경북 이런 데서는 그래도 계속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 하실 분들도 있겠는데요. 대구, 경북에서는 정치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계속 지지가 27 나왔는데요. 중립적 입장에서 법적 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가 30, 그리고 출당시키고 정치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는 또 31입니다. 이게 두 개 합치면 상당히 많은 비율이죠. 그러니까 계속 지지하는 의견이 비슷한 규모이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 부산, 울산, 경남도 비슷합니다. 네네. 이렇게 나온 것 중에 특히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54%가 출당시키고 정치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예. 여기서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계속 지지하고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가 37입니다. 평균적으로 16인데 37이니까 그 비율이 조금 높죠. 네. 그렇지만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36%는 중립적 입장, 그리고 23%는 출당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이런 분들 입장이 굉장히 소중하겠죠. 소중하지만 이분들만 믿고는 큰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대구, 경북하고 부산, 울산, 경남도 봤는데 네. 이렇게 일부 격전지라든지 아니면 안방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민심도 포함해서 다 같이 읽고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될 텐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앞서 이제 그 화면에서 나왔던 그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은 단절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출당을 시키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도 성향이신 많은 국민분들을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제스처가 되고
그런 행보가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강 대변인 요 전반적인 분석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요? 그렇죠. 지금 예. 저희 국민의 입장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에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수긍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고 먼저 국민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파면 결정이 나왔는데 그때 사실상 민주당보다도 저희 당에서 먼저 입장이 나갔거든요. 겸허히 수용하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보수에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50일 정도 남아있는 그 조기 대선 과정에 있어서 저희 당에서는 출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출마하시겠다고 지금 예비 후보로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분들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출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본인이 당 대표 시절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근데 여기에 대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두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알아서 정리하실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결국 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저희가 이번 경선에서 경선 토론 과정이라든 이 과정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 어쨌든 선거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후보가 말하자면은 당대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대선 때까지. 그러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스탠스에 따라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토론도 여러 차례 좀 잡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토론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이 약간 바뀌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나중에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이제 예비 후보들을 등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비대위에서 여기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당을 해라 혹은 저희가 계속 함께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경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그 여론조사 저희가 좀 살펴볼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장윤 변호사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공식 1호 당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었느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당 내지는 뭐 제명 혹은 네. 징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저희 분석해 놓은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지표 정리해 주신 걸 제 나름대로 한 줄로 이해를 한다면 네. 국민의힘에서 이를테면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일반 시민들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와 정치적으로 어떻게 분리하고 절연할 것인가에 대해서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는 게 수치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탄핵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대통령 출당에 치읓 꺼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국면 속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일부 의원들, 우리와 같은 동지가 아니니까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비공개 의총에서 나왔었어요. 예. 이거는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확인되지만 국민 보고 하는 정치 아닙니다. 아주 일부 당원 보고 하는 정치예요. 그렇다면 당리당략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향후 지금 대선 당면한 대선이 아니라 그 이후의 당권이나 아니면 그 이후의 행보와 관련된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먼저 고민한다는 지표가 저는 이 여론조사 속에서도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이 조사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가 또 한국 리서치까지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24.9%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